여러분 안녕하세요. 광고기획 3주차 세 번째 시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바랍기는 진짜 이번 세 번째 시간을 끝으로 우리 다음 강의부터는 학교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직접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브랜드 네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브랜드 네이밍, 브랜드 네임. 그래서 제가 여기 부제로 다룬 것처럼 브랜드 네임 is talking a lot. 브랜드 네임은 참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잘 지은 브랜드 이름 하나가 마케팅 비용을 크게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헤드앤숄더라는 그 이 샴푸가 있습니다. 헤드앤숄더. P&G에서 나오는 제품이고 세계에서 제일 큰 가정제품 회사지요.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헤드앤숄더라는 느낌이 벌써 여러분 금방 눈치챌 겁니다. 비듬입니다. 비듬. 그러니까 비듬을 방지해주는 샴푸. 그래서 전 세계의 넘버 원 그 비듬 방지 샴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팔리고 있고 그 이름에서 하여튼 굉장히 쉽게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제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헤드앤숄더. 비듬이 떨어지면 이제 머리에 그 흰 거라든지 어깨에 떨어지고 이런 거를 잘 이용한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쉽게 주면 이 제품이 뜻하는 특징을 아주 편하게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케이스입니다. 또 미국의 이 마가린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름이 I can't believe it's not butter. 이 빵에 발라 먹는 마가린이에요, 사실은. 근데 버터하고 풍미가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게 버터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버터가 아니는데 버터랑 아주 흡사하다는 제품의 특징을 아주 잘 얘기하는 멋진 이름입니다. 비록 이름이 길어도 충분히 사람들한테 제품의 특징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나라 제품입니다. 아마 이렇게 전 세계 제품 중에서 이렇게 먹는 음식에다가 변자를 들어가서 쓰는 거는 아마 좀처럼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용감하게, 굉장히 용감하게 쾌변두유 이렇게 파스텔에서 쾌변두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제품은 뭐 뜻하는 게 뭔지는 금방 아시겠죠. 장 건강. 그래서 장이 건강하면 쾌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쾌변두유. 굉장히 유니크한 이름입니다. 아주 뜻하는 게 정확히 전달됩니다. 자, 또 여러분들 잘 아는 빵집 이름이지요. 파리바게뜨. 우리나라에서 넘버 원 브랜드입니다. 빵집 중에. 이 이름은 사실은 90년대에 지은 이름인데 사실은 이 빵집하고 파리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습니다. 파리 바게뜨 아무런 연관이 없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름 짓는 회사에서 그 빵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다가 결정된 이름이고요. 사람들은 하여튼 이 파리바게뜨에서 굉장히 많이 빵을 사 먹고 어떤 의미에서는 편안하게 그냥 뭐 그 받아들였던 그런 이름입니다. 사실은 아무런 연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이름으로 미국에다가도 지금 많은 빵집을 이 같은 파리바게뜨 빵집이 열렸고 중국에도 굉장히 많고 베트남에도 있고 하여튼 전 세계에 이 이름으로 이 베이커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프랑스 기업에서 본다면 참 좀 억울하겠지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게 이름을 지은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전에 그 고문으로 일해줬던 회사인데 그 살충제 회사입니다. 이 해충 퇴치제.
그러니까 그 세스코의 계열 저기 형제 회사입니다. 세스코라는 그 방역 회사에. 그래서 해충 퇴치제, 뭐 개미 잡는 약, 모기 잡는 약, 뭐 하여튼 해로운 해충을 퇴치하는 그 약품들을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제품 이름이 브랜드가 잡스입니다. 잡스. 그래서 이 해충을 잡는다 하는 의미로 잡스. 그래서 이제 안심과학 잡스 이런 이름을 잘 만들어서 활용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 자동차에 다는 블랙박스 이름입니다. 다 본다, 다 본다. 굉장히 쉽죠. 뭐든지 다 본다. 일어난 일들을 차에서 일어난 일을 다 본다, 다 본다. 그래서 쉽게 아주 쉽게 그 블랙박스 기능을 설명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생수입니다. 생수, 삼다수, 제주 삼다수. 우리 전통적으로 제주도를 삼다도라고 불렀습니다. 삼다도. 바람이 많고 돌이 많고 여자가 많은 섬. 그래서 삼다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주도는 삼다도다. 근데 그 제주에서 이제 나오는 물을 삼다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쉽게 삼다수 그랬을 때 이게 제주도 물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갖는 인식은 굉장히 청정 지역이죠. 그 한라산에서 나오는 물로 만들었으면 아마 제일 깨끗할 거야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마켓쉐어 1등인 생수 브랜드가 바로 이 삼다수입니다. 이거는 맥주 브랜드입니다. 하이트. 이 이름을 지을 때 이제 저도 그 일을 했었는데, 하여튼 이 뜻은 제일 높은 곳, 정상을 뜻하는 HIGHT를 변형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이트, 그러니까 강한 느낌도 주고 시원한 느낌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이름들을 세 글자로 짓는 게 굉장히 쉽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트 제자로 지었던 그런 이름입니다. 이름 덕분인지 이 제품이 나와서 오비 맥주를 꺾고 넘버원 쉐어를 갖게 되는 회사가 됐고, 지금도 하이트 진로 회사가 주류 시장에서는 가장 큰 마켓 쉐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일했던 폰인데 LG 초콜릿 폰에서 이 LG 초콜릿 폰은 사실은 닉네임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닉네임 초콜릿을 닮았다 해서 초콜릿 폰. 그리고 이 블랙라벨이라는 거는 이제 그 당시 그 피처폰의 고급 라벨, 고급 이 카테고리를 뜻하는 이름으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지어줬던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그 음식 배달해서 많이 먹지요. 배달의 민족 많이들 이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넘버원 배달 앱입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몇 년 동안 잘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특히 잘했던 거는 하여튼 그 이전에, 이 회사 이전에는 음식 배달이라는 일 자체가 굉장히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는 약간 안 좋은 영역, 그런 영역이었는데 그걸 굉장히 용감하게 밝은 곳으로 끄집어내서 멋진 산업의 한 영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 굉장히 우리한테 쉽게 이중 의미로 전달되는 그런 게 돼버렸죠. 워낙 우리 민족의 배달의 민족인데 그 배달은 이 한자가 다르죠. 음식 배달하는 배달이 아닙니다. 배달나무, 배달산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음식 배달하는 걸로 연결해서 두 가지 의미로 재미있게 지은 이름으로 한 번 들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경쟁사는 그 요기요가 이제 그 유럽 자본인데 유럽 회사인데 한국에서 이름으로 요기요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최근에 요기요가 배달의 민족을 그러니까 요기요의 모 회사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했죠. 인수했습니다.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곧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같은 그룹의 계열사들이 됩니다. 어쨌든 이 요기요도 아주 쉽게 말할 수 있는 멋진 이름인데 배달의 민족에 비해서는 그렇게 좀 강한 느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LG PC 그램. 제가 지금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것도 이 노트북인데, 전달하는 느낌은 분명하죠? 가볍다는 느낌 전달합니다. 그램. 이건 1kg도 안 됩니다. 그램으로 나타냅니다. 1kg 미만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소구합니다. 그래서 LG PC 이 그램이라는 게 뭐 다른 기능이 어떻고 뭐 가격이 싸니 비싸니 이런 얘기 전혀 안 하고요. 그램 이 이름 하나로 가볍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국내에서 이제 PC를 사면은 애플을 아닌다 하면은 LG나 삼성이나가 조금 비싼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기에 편하고 AS 좋고 그러다 보니까 남은 거는 이제 사이즈 경쟁, 그러다 이제 LG는 가벼움의 경쟁으로 무게의 경쟁으로 일찌감치 추를 옮겨서 성공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바로 이 이름으로 잘 대변이 되고 있습니다. 와인 브랜드입니다. 와인. 보통 이제 그 유럽에 가면은 프랑스 와인들이 참 유명한데 이름들이 참 부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이는 와인은 이태리 와인입니다. 이탈리아 와인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제 마케팅을 잘했지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화이트 와인, 오른쪽에 레드 와인인데 병에 별다른 상표가 붙어 있지 않고 저렇게 태그 형태로만 간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 이 제품들을 사다가 병에다가 기업의 어떤 그 행사 같은 스티커를 붙이기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멋진 디자인에서 붙이고 기업 내에서 쓰기도 하고 선물도 하고 그렇게 많이 활용해서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와인입니다. 이렇게 비싸지도 않고 이름도 쉽고 빌라엠 레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우리 그 보통 브랜드 이름은 너무 어려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와인 하나입니다. 1865 칠레 와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굉장히 크게 성공한 와인입니다. 자, 이 이름에서 보듯이 이 와인을 만드는 회사가 1865년에 이제 만든 제품입니다. 이거는. 그때부터 만들어진 건데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150년 뭐 이렇게 됐겠네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이거를 국내 수입 회사가 마케팅을 재밌게 했습니다. 골프랑 연관시켜서 했습니다. 골프는 18개 홀을 도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18을 18개 홀로 의미를 잡았고 뒤에 65를 그 18홀 동안의 타수로 잡았습니다. 65. 18홀 동안에 65타수를 친다는 것은 거의 프로 선수, 아주 잘 치는 프로 선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8홀 동안에 65 치세요, 65점 치세요 이런 의미로 선물도 하고 또 골프 친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 식사 자리에서 한 잔씩 마시는 그런 문화들이 마케팅을 통해서 그런 문화가 많이 생겼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독특하게 많이 팔리는 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를 국내 실정에 맞게 잘 활용한 멋진 케이스였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또 이제 칠레에서 나오는 그 가장 유명한 그 와인인데 이름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몬테스 알파. 그렇게 어렵지 않은 프랑스 와인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품질 좋고 이름 부르기 쉽고 그래서 굉장히 잘 되는 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세계에서 수입하는 와인입니다. G7. 굉장히 쉽죠, 이름이 G7. 어떤 뜻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G7이라고 이름을 아주 쉽게 가져가고 쉬운 만큼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싸고 괜찮은 와인, 가성비 좋은 와인 이렇게 G7 쉽게 이름을 가져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와인 중에 하나고요. 뉴질랜드 와인입니다. 뉴질랜드의 지역을 그대로 따서 클라우디 베이, 그러니까 구름이 많이 끼는 만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무슨 만인데 거기 클라우디 만인데 거기 포도 품종으로 만든 이 화이트 와인인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높고 디자인도 상당히 괜찮은 모던한 디자인이고 이름도 외우기가 쉽습니다. 클라우디 베이. 그래서
아주 잘 팔리는 그런 와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스페인 와인입니다. 스페인 와인인데 스페니쉬 화이트 와인입니다. 하얀 와인인데 마띠에라라는 브랜드입니다. 마띠에라. 이 포도의 품종들을 그 만화로 만들었습니다. 만화로.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이 한 품종당 한 캐릭터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어떤 포도의 맛을 보면은 어떤 거는 시고 어떤 건 떫고 어떤 건 달고 뭐 이런 그 품종들의 느낌이 있겠지요. 그것들을 이렇게 만화로 굉장히 재밌게 처리를 해가지고 앞에 보셨던 것처럼 와인병 라벨로 붙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맛도 마시지만 그 만화로 표현된 그 약간 아트 느낌이 드는 그 병 디자인에 반해서 이 제품들을 많이 사고 콜렉션을 하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이제 그 캐릭터마다 한 그 품종을 대변해서 이렇게 이 어떤 그 저기 페이스북 같은데 이런 식으로 광고도 많이 했던 그런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와인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대개는 이제 이름들이 쉽습니다. 그다음에 재밌습니다. 어떤 취미랑 연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쉽게 좀 와닿고 기억하고 사기 쉬운 그런 제품으로 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홍차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차. 그 유럽에서는 이제 특히 영국 쪽에서는 티를 굉장히 많이 마시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동남아에서도 티를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이 트와이닝이라는 이 브랜드가 있습니다. 트와이닝. 이 브랜드는 이렇게 이 상표로 나온 것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뭐 세계에서 가장 더 모스트 최상급으로 표현되면 우리 머릿속에 저장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티, 가장 올리스트 티, 트와이닝스 이렇게 소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티, 베스트셀링 티, 바로 립톤입니다. 립톤. 뭐 값도 싸고 맛도 괜찮고 전 세계 어디 가나 쉽게 볼 수 있는 그 네슬레의 그 대표적인 브랜드로 립톤 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티입니다. 앞에 이제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또 이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 이렇게 이제 브랜드가 나왔는데 다음은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바로, 이건 The Honest Tea입니다. Honest Tea. 가장 정직한 티. 이름이 좀 독특하지요. 이 영국의 교수님하고 뭐 이렇게 그 기업가들이 모여서 이 정말로 몸에 좋은 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해롭지 않고 몸에 좋은. 그래서 정직한 그래서 가장 정직한 티. 그 얘기는 가장 몸에 좋은 티란 얘기겠죠. 그런 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티도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티도 있고,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티도 있고, 이렇게 최상급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까 이제 파리바게뜨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프랜차이즈 빵 넘버원 프랜차이즈 빵 브랜드는 바로 파리바게뜨입니다. 그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넘버원입니다. 자, 2등은 뚜레쥬르입니다. 뚜레쥬르. CJ에서 하는데 많이 1등에 비해서는 약합니다. 뚜레쥬르 이름 자체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친근하게 이해하고 다가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앞에 사실은 파리바게뜨 그것도 파리 얘기고 이 뚜레쥬르도 프랑스 얘기인데 앞에 파리바게뜨가 훨씬 쉬웠던 거죠. 얘가 이제 2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주위에는 3등 브랜드 만약에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헷갈릴 겁니다. 3등이 뭐 있나? 뭐가 있나? 이제 3등은 잘 그렇게 별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뭐 고려당이라든지 뭐 크라운 베이커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각 지역마다 굉장히 사랑받는 빵집들이 있고 그것들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도 많이 팔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지방 베이커리 대표적인 게 바로 대전의 성심당 빵집입니다. 성심당.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인기 있는 브랜드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 아는 데들이 아마 꽤 있을 것 같은데 이성당도 있고 군산 이성당이죠. 뭐 하여튼 그런 작은 좀 작지만 아주 그 잘하는 지방의 빵집들이 명맥을 키우고 서울에 와서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파리바게뜨 1등, 크라운 뚜레쥬르 2등, 그 3등이 과연 태극당일까? 과거에 뉴욕 제과 신라명관에 어디 갔지?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지요. 1등, 2등, 3등도 점점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시장입니다. 성심당은 대전을 대표하는 것, 군산에서는 이성당이 이제 군산을 대표하는 그런 빵으로 이렇게 각각 최상급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제품들만이, 브랜드만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햄버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햄버거 좋아할 것 같습니다. 햄버거. 맥도날드,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넘버원 브랜드입니다. 근데 가장 맛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사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DDB 시절에 이제 이 광고를 월드와이드로 하는 팀에 속해서 같이 했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햄버거라고 표현이 됩니다.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친근한 햄버거, 맥도날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라고 표현하는 햄버거는 어딜까요? 버거킹을 흔히 가장 맛있는 이렇게 크게 이 프랜차이즈 점포 중에는 그냥 가장 맛있다고 불의 구운 맛에서 자랑하는 게 바로 버거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중 브랜드 중에는 버거킹 맛이 제일 좋아 이런 느낌들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일본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와 동남아로 퍼진 롯데리아라는 또 강한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리아는 당연히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비롯해서 아시아에서는 롯데리아가 넘버원이지 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버원 브랜드야 라고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매장 수나 매출액으로 보면 롯데리아가 넘버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마 잘 아는 맘스터치가 있습니다. 맘스터치. 맘스터치는 가성비가 최고라고들 흔히 얘기합니다. 가성비가 최고. 그죠? 그러니까 얘도 최상급의 표현으로 설명이 됩니다. 가성비 최고, 최고의 가성비 맘스터치. 그래서 조금 싼 값이지만 충분히 그 가치가 아주 훌륭한 제품이다라고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일본에서 내가 최고야라고 내가 가장 맛있어. 일본 그 버거가 이제 모스버거입니다. 모스버거. 이 모스버거는 원료를 강조합니다. 일본의 그 소고기 와규를 원료로 썼습니다. 해가지고 그 가장 맛있는 그 프리미엄 버거 중에는 내가 최고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모스버거가 들어와서 곧잘 팔리고 있는 듯합니다. 자, 또 여러분 아는 그 브랜드가 있나요? 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 봅시다. 미국에서 가장 맛있는 햄버거 뭡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가장 맛있는 거 말고 미국 서부에서 가장 대표적인 햄버거 브랜드 뭡니까? 그러면은 인앤아웃 버거라고 합니다. 인앤아웃. 이건 이제 미국 서부 지역에만 있는 브랜드인데 이 가족 회사입니다. 가족 회사다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가게를 내주지 않고 직영하는 점포만 몇 개 서부 쪽에서 하고 있고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적당한 가격에 아주 맛있게 잘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부 지역에 이 가게가 생기면 사람들이 뭐 멀리서부터 몇 시간 차를 타고 오고 그런 일은 흔히 벌어진다고 하는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그런 햄버거 브랜드라고 합니다. 자, 서부에 이제 인앤아웃 버거가 있으면 뉴욕 쪽, 동부 뉴욕에는 뭐가 있습니까? 뉴욕을 대표하는 버거.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굉장히 인기가 있죠. 이건 인앤아웃 버거의 그 매장 모습이고요. 뉴욕의 대표적인 버거는 바로 쉐이크 쉑입니다. 쉐이크 쉑. 얘는 상당히 좀 비싼 가격입니다.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이고 뉴욕의 공원 같은 데서 처음 시작을 했고 이 특징 중에 하나가 햄버거하고 아주 푸짐한 햄버거하고 밀크쉐이크하고 같이 먹는 그런 이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그 쉐이크 쉑은 그 밀크쉐이크의 쉑자가 여기 있고 이 쉑은 이 마차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쉐이크 쉑 해가지고 미국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고 한국에 와서도 지금 한국의 이 브랜드 도입한 회사는 바로 파리바게트 회사입니다. 그 삼립 그 회사고 그 회사에 들어와서 국내에서도 지금 몇 개의 점포를 내면서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 최고의 버거, 아주 최고의 뉴욕 스타일 버거입니다. 자, 이렇게 세계 각지에는 아주 독특한 버거들이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미국에선 내가 최고, 뭐 미국 서부에선 내가 최고, 뭐 우리나라 가성비 최고는 누구 이렇게 최고로 설명이 되는 그런 이 버거 브랜드들이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이 쉐이크쉑 버거 메뉴 모습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 햄버거에서 잠깐 이제 책 쪽으로 책도 마케팅을 하죠, 여러분. 책도 마케팅도 하고 책도 광고도 합니다. 책도 그만큼 또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랜드 이름이 중요하듯 책의 제목도 일종의 책에서는 브랜드 이름입니다. 자, 굉장히 장사의 신이라고 자기 자신을 장사의 신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는지 아니면 제3자가 말했는지 3자가 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장사의 신 그러니까 정말 장사를 얼마나 잘하길래 이 사람 신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나 해서 꽤 많이 팔렸던 책입니다. 이렇게 약간 이 책 제목에서 좀 과장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눈길을 주고 그 책을 선택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은 물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면 좋을 책인데 미국에서 이제 광고 관련 공부하고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국내에서 이제 자기 광고 회사를 운영하는 이재석 씨가 쓴 자기 책입니다. 근데 스스로 책 제목을 지은 게 광고 천재 이재석 그렇게 졌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짓는 게 좀 웃기지요? 웃기지만 하여튼 자 이렇게 광고 천재 이재석이라고 하니까 이 책도 벌써 몇 년 나온 지 됐습니다만 수명이 꽤 길게 잘 팔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으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장사의 신이 있었는데, 이제 요번엔 또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신 그러고 나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신. 참 재밌지요? 프레젠테이션의 신. 저도, 어떤 사람이길래 이게 감히 스스로 이렇게 저런 표현을 쓰나 해서 이 책을 사서 봤습니다. 그래서 뭔데 이 사람도 저런 표현 쓰는 게 이제 좀 과하다는 건 스스로 알고 있지만 마케팅을 위해서 쓴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용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일본 소설가의 책입니다. 단편들이 몇 개 있는 소설인데 그 중에 이제 한 단편 소설 제목이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 이 책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고요. 이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라는 그 단편 소설이 많은 사람한테 가장 사랑을 받았던 그 작품이고 일본에서 뭐 이렇게 영화로 제작이 될 만큼 좋은 반응이 있었던 거라 그거를 제목으로 뽑았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목과 함께
이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 느낌으로 사파도 그리고 그걸 표지로 써서 판매에 꽤 성공했던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리테일 소매업 쪽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매업에서 이제 그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니클로, 뭐 일본 불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절반쯤 매출이 떨어졌지만 세계적으로 이제 아주 강력한 패스트 리테일, 패스트 클로딩 회사지요. 유니클로. 이름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 앞에 이제 유니는 유니크하다, 유니크, 독특한. 뒤에 클로는 CLOTHING를 이제 변형한 건데 클로딩, 옷입니다. 옷 입기, 뭐 이런 겁니다. 독특한 옷 입기, 뭐 이런 거를 합성어처럼 만들어서 이 회사 브랜드로 만들었던 케이스입니다. 유니클로. 이 회사는 하여튼 옷을 그 하나의 그 부품처럼 해가지고 각 피스들이 서로 조립해서 입을 수 있는 옷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드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그런 옷입니다. 아이고 제가 이걸 그냥 우연히 잘못 건드렸네요. 그 다음에 있었던 거는 그 저기입니다. 그 무지. 그래서 무지는 이제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역시 일본 브랜드고 노 브랜드란 뜻입니다. 이게 노 브랜드. 우리나라에 지금 이마트에서 노 브랜드 하는데 무지를 사실 한 영어로 옮기면 노 브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시작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커진 브랜드고 디자인 중심적인 브랜드입니다. 무지. 브랜드 이름으로 봤을 때 그 무인양품, 그러니까 브랜드가 없는 좋은 제품, 뭐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당시에는 아주 이름이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장표에서 보시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올리브 영이라는 드럭스토어 브랜드입니다. 드럭스토어. 여기들은 뭐 이제 약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그런 거 많이 있죠. 자, 근데 올리브 영은 원래 그 이름은 올리브 영 이렇게 표시에 그림에 나온 것처럼 되어 있지만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위에 써놨습니다. All live young. 모든 사람이 영하게 삽시다. 젊게 삽니다. 건강하게 삽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건강과 미용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All live young에서 쉽게 두 가지 의미로 전달하는 재밌는 이름입니다. 자, 우리 이제 각도를 하나 바꿔서 NGO 단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NGO 단체.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했던 ALS라는 단체인데 이 풀네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들은 ALS 그냥 약자로만 쓰는데 사실 이랬을 때는 그 굉장히 좋은 브랜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성공적으로 되면서 하여튼 세상에 많이 알려진 그런 브랜드입니다. 자, 미국에 있는 단체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나가 있는데 Make a Wish, 소원을 들어줘 뭐 이런 그 단체가 있습니다. Make a Wish. 그래서 네 소원을 말해봐, 뭐 소원을 들어줘 뭐 이런 것들인데 이 뭐 꼬마가 아픈 꼬마가 나 배트맨 되고 싶어요 뭐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도시 전체를 배트맨 어떤 영화 세트장처럼 만들어서 이 꼬마에게 희망을 줬던 그런 캠페인이 유명합니다. 그런 단체가 바로 이 Make a Wish라는 단체입니다. Make a Wish, 영어 느낌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라고 보입니다. 자, 의사들의 단체인데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세계의 그 어려운 지역을에서 맹활약하는 의사들의 전 세계 의사들의 그 봉사단체입니다. 전달하는 게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전쟁 중인 지역이거나 분쟁 지역이거나 뭐 하여튼 지금 또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이거나 뭐 그 관계없이 그 어디든 관계없이 또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달려가는 그런 의사들의 봉사활동 단체입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이것도 NGO 단체인데 영국에서 만들어진 단체고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 세이브 더 칠드런 이 아동들, 어린이들을 돕는 그런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신생아를 살리는 모자뜨기 활동입니다. 모자뜨기. 그래서 그 털모자를 짜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구호단체입니다. 월드비전. 그, 저는 처음에 이제 여기 몰랐을 때는 무슨 그 안경가게 이름인가라고도 착각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월드비전, 그러니까 세계를 향한 어떤 세계적인 비전을 갖고 또 빛을 밝혀주는 그런 단체로서의 이름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아 대책, 독특한 이름입니다. 하여튼 제가 그 홍보위원으로 오랫동안 도와줬던 기구인데, 전 세계에 이제 굶는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단체고 그 선교사들을 보내서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 굶는 아이들, 물리적으로 굶는 것뿐만 아니고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굿네이버스, 착한 이웃, 굉장히 쉬운, 뜻이 쉽게 전달되는 얘기죠.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 착한 이웃들, 그러니까 좋은 일하는 봉사단체 이런 거겠죠. 자, 이제 우리 일반 브랜드로 다시 넘어갑니다. 햇반, 굉장히 여러분 친숙하죠.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30년 돼가지고 아주 모든 사람들이 많이 먹는 그 밥입니다. 햇반. 보면 밥보다 더 맛있는 밥,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엄마가 해주신 밥, 이런 표현도 씁니다. 밥보다 더 맛있는 밥, 햇반. 진짜 어떨 때는 집에서 만든 밥보다, 집에서 한 밥보다 더 맛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종갓집도 굉장히 좋은 식품 브랜드입니다. 종갓집 그랬을 때는 우리 이제 과거에 그 시족 중심 사회에서 보면 그 대가족 중에서 이제 가장 이 장자의 집안을 종갓집이라고 그러지요. 종갓집. 그래서 그 종갓집에서는 대대로 제사도 지내고 그 집의 음식 문화 같은 거를 이끌어갑니다. 그 큰 대가족에. 그래서 한국식 식문화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다 그 각 지역에 있는 종갓집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대상에서 종갓집이라는 브랜드를 만드니까 당연히 맛의 어떤 중심으로 자리 잡는 그런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마사지 의자 같은 브랜드 쪽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바디 브랜드, 광고 많이 하는 브랜드입니다. 바디 브랜드. 바디는 그 몸이죠, 그죠? 몸. 브랜드는 친구죠. 우리 몸의 친구. 몸을 좋게 해주는 것, 마사지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것, 그런 의미로 만든 바디 브랜드입니다. 쉽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것 중에 미국 브랜드인데 레이지보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지보이. 게으른 보이, 게으른 아이. 굉장히 그 그림으로만 봐도 저기에서 게으르게 좀 보내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아주 편안한 그 마사지 체어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근래에 유명해진 브랜드를 좀 보겠습니다. 무신사입니다. 무신사.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고 아마도 여기서 뭐 옷도 많이 사는 사람들이 있겠고요. 원래 무신사 뜻은 무지하게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고 이제 그 청년이 시작했던 그런 그 패션 커머스 기업입니다. 2001년에 개설했는데 이제 굉장히 커졌죠. 굉장히 커져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패션 뭡니까 사이트, 이 패션 이커머스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큰 기업입니다. 또 재밌는 이름의 온라인 상거래 사업이 있습니다. 66걸스, 66걸스. 그 여자들 옷은 그 사이즈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 44 사이즈, 55 사이즈, 66 사이즈 이렇게 표현하는데 66이 약간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큰 사이즈 옷들, 약간 살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큰 사이즈 옷들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그런 사이트가 바로 66걸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자기 이름대로 조금 넉넉한 사이즈의 옷들을 팔고 있고
여성들의 굉장히 큰 사랑을 받는 사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66 사이즈 넉넉한 남자 옷 아닌 여자 옷, 이걸 분명히 밝히는 아주 뛰어난 이름이라고 보입니다. 10x10 이것도 꽤 오래된 그 우리나라 디자인 샵 개념인데요. 10x10 10 곱하기 10 뭡니까? 10가지 스타일로 10가지 즐거움을 준다 이런 뜻이랍니다.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뛰어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10x10. 이 10x10에서 나오는 잡지입니다. 브랜드 잡지 이름이 히치하이커입니다. 히치하이커. 미국에서의 도로변 같은데 시골에서 달리는 차를 향해서 나 좀 태워주세요 하고 손 내미는 젊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히치하이커. 그래서 약간 이거는 어떤 여유 있는 감성을 많이 얘기해주는 그런 격월간 감성 매거진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좋아하는 그 10x10 고객들이 상당히 많고 이거 4,000원씩에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자, 또 재밌는 이름이 그 치킨 브랜드 중에 60개 치킨을 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60개 치킨. 매일 18리터의 기름에 60마리만 튀겨서 판매합니다. 그런 거죠. 60개, 하루에 60마리만. 아주 훌륭한, 굉장히 훌륭한 컨셉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그 가맹점 사장님들이 이걸 잘 지켜준다면 좋은 하여튼 컨셉으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어떤 치킨 브랜드가 있을까요? 제가 잡아본 거는 최근에 이제 광고를 많이 하는 프라닭입니다. 프라닭. 프라닭은 굉장히 이제 그 약간 럭셔리 스타일로 프리미엄 가격대로 좀 비싼 가격대로 판매하고 있고 정혜인이란 모델을 써서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재밌게도 프라닭입니다. 프라닭. 그래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프라다하고 비슷하게 해서 재미를 더 주는 그런 이름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잘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예, 그리고 근래 또 하나 이제 재밌게 본 브랜드 네임은 노랑통닭입니다. 유해진을 써서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이름이 일단 노랑통닭, 약간 레트로 감성인 것 같습니다. 90년대 이럴 때 느낌을 주고 있고요. 노랑통닭. 그러면서 광고에 보니 착한데 맛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착한데 맛있다. 쉽게 우리가 느낌이 오는 게 가격이 좀 싸겠구나. 가격이 싸고 맛있고 90년대 스타일이고 그래서 레트로 느낌을 주는 노랑통닭. 이게 굉장히 또 인상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브랜드 네이밍에 대해서 많이 검토했습니다. 브랜드 네임은 마케팅에 많은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브랜드 네임을 관심 갖고 들여다보면은 마케팅에 대한 좀 더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학교에서 만나서 더 많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